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1%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6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17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하네요. 0.26% 하락하면서 2062선 바라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대 하락세,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과 크게 커플링된 종목들, 퀄컴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4%, 2%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움직임 없이 4만 1,000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조금씩 회복합니다. 0.4% 강보합권 72,2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71,00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오늘 0.78%의 이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6,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196,500원 선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일단 8위까지는 흐름 좋지 않습니다. LG화학 약보합권 신한지수는 오늘 2% 넘게 빠집니다. 4만 3,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텔레콤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5만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이제 9위권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죠.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142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은 최근 13% 정도 상승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총이 12위에서 9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이 증권사들은 2018년의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상승 여력과 함께 2019년 시장 기대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132만 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가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2%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보합권 23만 5,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 변동이 좀 있죠. 현대모비스가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11위권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21만 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3% 넘게 빠졌는데 오늘 5%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31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빨간불 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 어제 1%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1% 상승합니다. 12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KB금융은 오늘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삼성물산은 어제 2%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사이에 이 공매도가 10만 주 이상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조금씩 회복하는데요. 0.36% 강보합권 720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잘 갑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9,7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잘 갑니다.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57,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6%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89억 원 정도의 파생 상품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씩 회복하고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2만 6,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컬 최근에 이 변동폭이 좀 큽니다. 어제는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52,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가 어제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고 HLB가 다시 7위권까지 빠지면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메디톡스의 경우는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증권사들은
보톡스 수출 회복으로 2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렇게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5거래 연속 기관들이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5% 가깝게 빠집니다. 50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HLB는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7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이 펄어비스가 다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8위권과 9위권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펄어비스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7만 8,200원 선 바라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9거래 연속 기관들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약보합권 82,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3%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 대부분 잘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55,6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수초가 공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메디톡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던 종목인데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1분기 국내 톡신 수출이 3.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수출이 국내 중간 상인의 재고 소진으로 충당되면서 메톡스로부터 톡신 매입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상인의 재고가 현재 모두 소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월 톡신 수출도 미국형 수출 제외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4%나 늘어났기 때문에 메톡스의 톡신 해외 매출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율은 1분기에 마이너스 43%가 나왔었지만 2분기 이후부터는 2분기에는 20% 이상 그리고 3분기에는 31%, 4분기에는 10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톡신의 중국 승인 예상 시점이 6월에서 하반기로 지연된 부분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대표이사의 국세성 조사와 경쟁사와의 분쟁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에 메톡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동사 같은 경우에 중국 등의 향후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난 9일 4공장 증설을 위한 설비 투자를 결정했고요. 또한 지난 13일 100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51만 5천 원 구간의 늘림목 구간의 매수와 목표가는 60만 원, 선절가는 5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톡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하채기위원회 다산네트웍스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제주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6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EDGC 올라와 있습니다.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2주 만에 수익률 8.4% 이상 가져가고요. 이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2주 만에 10% 가깝게 그리고 4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윈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1%가 넘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신일섭 소장의 백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4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14% 이상 가져갑니다. 2위와 1위에는 나란히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SH에너지화학 추천한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인데 벌써 수익률이 16%가 넘었고요.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이 3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무님,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럴 때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율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네. 환율은 아마 장중에 한 1,200원을 찍으면은 거의 그때가 최고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환율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저희 그 지수 자체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겠는데 최근에 그 상황을 보시면 미국 증시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 과연 하단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저 한 우리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2067이지만 한 2050 정도가 저는 이제 바닥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장중에 만약 2050대 가면 네. 거의 이제 바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수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상승을 이끌어야됨에 불구하고 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집중되고 있거든요. 뭐 프로그램 매도라든가.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만약에 하락한다 하면은 오늘이 거의 이제 마지막 우리 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지수 자체가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 그러한 어떤 그 협상에서 벗어난 어떤 군들, 그래서 지금 계속 뜨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5G 관련주들이 네.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래핀 이런 관련주들을 또 뜨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래핀 관련주는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거로 보이고 결국은 네. 5G는 이제 시작이라 보는데 의외로 보면은 뭐 오이 솔루션 같은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그 테마주 중에서도 일단 실적이 좋은 중심으로 해서 아마 네.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미중 협상과 약간 벗어난 군이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네. 그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제 바닥에서 거의 다지면서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좀 재무 지표가 좀 양호하고 실적이 조금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어떤 것들 좀 위주로 보면 될까요? 일단 최근에 보면 뭐 이제 그 바이오보다는 제약주 중에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네. 한미약품, 네. 그다음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분당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네. 우리가 보면은 최근에 보면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떤 타임에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빠지면은 이 지수 자체가 2050선까지 내려갈 것이고 그쵸, 바닥을 예. 찍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예, 주셨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제가 보기엔 구주보다는 오히려 네. 우선주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네. 가격도 싸고 배당도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우리가 오늘 빠진다 한다면 구주보다는 우선주 쪽이 좀 더 우선주.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략 하나 더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오늘 일정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제 확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테마주 종목들이 네. 조금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1심 무죄로 이제 네. 판결이 나면서 오늘은 아마 개인들이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 많이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때문에 이제 상승 후에 이제 밀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단타나 이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응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확정에 대한 이제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10월까지의 이제 또 추가적인 커다란 낙폭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신규 매수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이제 길게 이제 가져가는 전략을 가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저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제 임종석 관련주는 10%대 급등세 나왔다가 마감대는 1%대로 마감이 됐어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재명 관련주 자체가 사실상 이제 약간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뭐 같이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힘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제 단타식으로 이제 급등 어느 정도 이제 저가로 매수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잽싸게 팔고 나오는 전략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제 위에 고점에서부터 윗꼬리를 달리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그게 또 이제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응 방안을 이제 철저하게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7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엔 좀 걱정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좀 종목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퀄컴이 4%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고 스카이웍스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6%대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3%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이 화웨이발 리스크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어제 이 중국 증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호실적으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오늘 중국 증시 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시장에 이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 2030년까지 바이오 분야에서 4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빨간불 켜냈는데요. 삼성전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제 4만 1,000원대까지 눌렸던 게 4만 2,000원대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7만 1,000원대에서 7만 2,600원까지 바로 올라왔고요. 현대차가 약보합권에서 올라갑니다. 0.39% 하락세 12만 7,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강합니다. 2% 강하게 상승하면서 바로 20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고 20만 1,000원대에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분위기 좋은데요. LG화학은 1%대 강세 33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SK텔레콤은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죠. 포스코가 다시 9위권까지 올라왔고 LG생활건강이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포스코가 0.6% 상승세 2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역시나 132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합니다. 코스피는 0.59% 상승하면서 1분 만에 12포인트 올려내면서 2,079포인트까지 올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을 합니다. 74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게 상승하면서 단숨에 7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CJEN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19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도 2% 가깝게, 헬릭스미스 어제 급락 나왔던 만큼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2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컬도 1% 이상 상승하면서 5만 3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만 좀 호재가 있는 메디톡스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5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여전히 7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5,9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도 1% 이내로 현재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계열 오늘 잘 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5만 5천 선까지 올려냅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기 전무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까도 언급한 종근당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올해 들어서 우리 연수익률 기준에서
코스피의 우리 제약업종 지수는 마이너스 5.9%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13.5% 상승했는데 무려 언더퍼폼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간에 또 코스닥 제약업종은 7.6%로 코스피 상승률과 비슷한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대형주의 실적 부진,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악재 이런 게 이제 겹치면서 또 인버사 사태까지 터져서 이러한 우리 제약주의 코스피 대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종군당에 보면은 2013년 투자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종군당 홀딩스와 그다음에 의약품 사업부 담당하는 종군당으로 이제 인적 분할이 돼서 이제 두 개 회사가 지금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이제 신약이라든가 개발 신약,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우수한 개발 능력을 보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연간 매출액 대비 10% 이상을 R&D,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표적 항암제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부의 이제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약가 인허전이 약간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되겠지만 이 회사에 갖는 어떤 파이프라인 가치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재무지표는 12개월 선행권 자체는 24.3, PBR은 2.43, 부채 비율이 65%, 유보율은 1665%서 일단은 굉장히 양호한 재무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약 상위 업종 중에서는 아마 퍼가 제일 낮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 실적은 소폭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매출액 1조 클럽에 등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올해 약 1조 50억 정도, 전년 대비 약 5%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70억으로서 전년 대비 약 2.4%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1분기에는 일단 연구개발비의 어떤 집행을 해서 실적은 좀 별도 기준으로는 약간 부진했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이 2,339억,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67억으로서 약 1.13%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했는데 신제품 마케팅 강화에 따른 판매 관리비가 약 2.8% 상승하였고요. 그다음에 경상 연구 개발비가 무려 22% 증감으로써 이러한 어떤 영향으로 해서 일단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약간 하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는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R&D 성과인데요. 종군당의 연구 개발비가 올해 약 1,300억에 달하는데 FN 가이드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올해 전체 제약 바이오의 연구 개발비 매출액 전망치가 약 한 1조 50억인데 그중에 약 10% 이상이 종군당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후보 물질이 현재 유럽에서 임상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CKD 506인데요. 이제 종군당 그 제품마다 이제 CKD 약자로 이제 들어가는데 CK 506은 작년 11월 8일에서 13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류마티스 학회 이제 ACR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전임상과 임상 일상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 임상 2회 이상의 효능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 4월 초 미국 AACR 미국 암 연구에 개최됐죠.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개최됐는데 여기서 전임상 데이터 발표를 한 CKD 516도 주목할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종양 혈관을 차단해서 암세포를 개사시키고 수지장 세포를 성숙시키는 메커니즘의 항암제인데 PD-1 항체와 병용 투여 시에 시너지 효과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말 이레노테칸과 병용 투어 임상 3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CKD 504 헌팅턴 치료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요. 이중항체 EGFR을 이용한
폐암 치료제 CKD702도 미국 전임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시밀에 대한 어떤 임상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빈혈 치료제 네스프의 바이오 시밀러인 CKD11101은 올해 국내에서는 6월, 일본에서는 2020년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판매될 예정에 있습니다. 차세대 HDAC6 플랫폼과 이중 항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기술 이전,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죠. 그 다음에 가능성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그냥 동사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무려 약 6,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파이프라인 가치를 우리가 감안시에 현재 주가는 굉장히 감해도 상태다. 파이프라인을 반영할 시에 아마 주가는 18만 원, 감안하지 않더라도 12만 원으로 지금 어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주가 수준 9만 4천 원, 5천 원 좀 굉장히 감해도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저는 종군당을 어떤 마이너스 날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프란 혜태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분기에도 이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사실 그때보다 주가가 오르긴커는 조금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죠. 사실 2017년에 인적 분사를 했죠. 식품사업부가 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지금은 이제 크란 혜태홀딩스는 혜태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별대법인은 이제 크란제가 있는데 이런 어떤 크란제가 어떤 뭡니까? 그 제품은 뭐 미니쉐라든가 초코하임, 쿠쿠다스, 쿠키, 땅콩샌드, 포토, 빅파이, 이제 브라폴콘 등이 있는데 일단은 혜태제과의 경우는 일단 아이스크림 부문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란제과는 이제 과자류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재무지표는 펀은 35.65, PBR은 낮은 0.6, 부채 비율은 161%, 유보율은 무려 약 3,600%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단은 실적이 좋아졌어요. 매출액은 1조 921억,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역시 21% 증가한 41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사분기 실적은 다소 저전면을 보였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2,552억, 영업이익은 이제 17% 감소한 9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지주회사의 강점을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는 거는 어떤 기업 구조죠, 지배구조 투명성을 이제 목적으로 만든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그다음에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가능해서 일단은 경영 자체가 좀 투명하게 하는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서 우리 투자자의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 자체가 이제 지주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타워워치와의 차별화로 수익성을 이제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사는 기존 제품의 품질 업그레이드 및 웰빙 트렌드 부합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이러한 어떤 제가 업종에서는 랭킹 1의 일단 목표를 삼음으로써 매진하는 회사입니다. 그 지난번에 보시면 이 회사의 그 혜태 제가의 제이 허니 버터칩이 아마 그때 굉장히 뭐 우리가 이슈가 됐고 어떤 거품이 꺼지면서 실적 자체에도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그 경영자 구성을 보면은 장남이랑 그 다음에 이제 사위가 두 개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 혜태자가는 이 사위의 경우에는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아마 올해 제가 볼 때는 제이 허니 버터칩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가 출시가 안 되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지금 경영재단 기대를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또 DMH 평화공원 관련 테마주로 또 부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인천에서 뭐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에서 이제 DMH 데트를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 관광, 그다음에 환경 생태 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다면서 우리 세대가 겪은 분쟁의 시대, 자연 어떤 파괴의 시대를 벗어난다면 이제 평화,
생태 강당 수요가 늘어날 것이면서 이제 발표를 했죠. 또한 뭐 문화체육부 장관도 일단은 뭐 이러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크라운 해플링스의 그 비상장 자회사인 그 해성 농림이 DMZ 부근에 약 100만 평의 부지를 보유 중이라서 아마 상장사 중에서는 아마 땅이 제일 많이 보유하는 거 아니었는데 이런 테마를 해서 물론 주가가 한동안 좀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한 상태인데 제가 판단하는 건 이런 또 뭐 테마 이런 걸 떠나서 이 회사가 그 인적 분할 당시에 주가가 거의 뭐 49,000원까지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의 뭐 5분의 수준 뭐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너무 싸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도 같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아마 수익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차로 15,000원. 2차는 2만 원, 손절가는 9,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일단 필룩스가 되겠습니다. 필룩스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명 관련 업체인데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1984년에 일단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는 이제 97년에 상장이 됐고, 그 다음에 또 2001년에는 또 유가증권 상장, 코스피 시장으로 또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LED 감성 조명,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사업, 트랜스포머, 라인 필터, 인덕터 등을 생산하는 이제 부품 기업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제표는 뭐 일단은 PBR은 4.08, 부채비율은 90%, 유보율은 495%서 다소 조금 처지는 그런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2019년에는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도 우리 그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1,100억,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8%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81% 감소한 1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 4분기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 증가한 396억, 영업이익은 무려 94% 증가한 61억으로서 굉장히 올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문은 조명 사업 부문, 뭐 조명 등기구, 제어 시스템, 조명 시공인데요. LED 감상 조명 및 문화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전문 브랜드 감성 조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러한 요의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주,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TV나 전 에어컨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 모니터 이런 거를 이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머 라인 필터는 전자 산업의 기초 부품으로서 각종 전기, 전자 제품에 내장되는 부품이죠. 그다음에 페라이트 코어는 전자파 장애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제품, 통신장비,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바이오 사업인데요. 이 회사는 GCC 백신을 2018년 3월 8일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학과 일단은 협력함으로써 면역 항암 치료제 등의 상용화 관련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 4월 13일에 신약 개발업체 TJU 에세, 그 다음에 펜라이프 사이언스 등을 인수했는데 이 두 회사는 어떤 바이럴 진해 유명한 회사인데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회사의 지분을 합하면 무려 한 62%가 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최대 주주로 일어나면서 아마 손자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된 거죠. 바이럴 진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암세포의 GCC를 인식하면은 CDB T 세포와 그다음에 B 세포의 활성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며 대장 내에 있는 GCC 및 정상 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대장에서 전이된 암소표만을 제거함으로써 전이 및 재발을 방지하는 어떤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GCC 백신은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미 FDA 임상 입비 완료 시에는 빠르게 상용화 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GCC CERT 세포 치료제인데요. 관계사인 이 회사 관계 리미나투스에서 개발한 중의 상품인데 이 상품 자체는 2017년에 약
72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2028년은 무려 8.3 빌리언 달러를 예상하고 있어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아마 아시아 쪽이 또 제2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회사는 결국에는 기존 사업이 토대 위에서 신사업인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바 향후 주가의 레벨업이 기대되는데 최근에 보면 어떤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주가가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오늘도 조금 하락하는데 이때 하락 가운데서 우리 하락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분명히 목표하는 성과를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짧게 5,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그리고 크라운 혜태홀딩스, 필룩스까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는 이 알루미늄의 이제 금형, 주조, 이제 도장, 가공, 시공,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이제 원 시스템을 갖춘 알루미늄 제조 업체 이제 그룹입니다. 알루코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모바일 부품 소재의 이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알루미늄 수요 확대에 대한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부품 소재 측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에 이제 메탈 소재를 채택한 이후에 이 알루미늄 소재 판매와 이제 가공 매출 인식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 이 베트남 생산 법인의 이제 압출 생산 능력 확대와 이 기술력 향상으로 신제품 관련 추가 매출 확대가 이제 계속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량화 및 이제 세련된 디자인이 가능한 이 알루미늄 특징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이제 산업 수요 확대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자동차와 선박의 이제 경량화 추세와 이 태양광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등 이제 신성장 산업 등에서 이제 매출 확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알루코는 이제 현대 로템의 이제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 로템은 또 대북 관련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알루코가 나중에 대북 관련 수혜주로 이제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53%, 유통 주식수가 대략 이제 3,400만 주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이제 2015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30일에 이제 최저점 2,285원을 찍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굉장히 잘 다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 개인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동안에 이제 기관은 오히려 꾸준히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는 점 역시 수급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재가 터질 시에 이제 강력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의 주가 위치는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3,100원 전후, 손절가는 이제 2,550원을 이제 이탈했을 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조화제약입니다. 이제 조화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형질 절한 복제 대지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 연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이제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체세포 복제 대지 생산에 성공을 했고요. 2005년에는 이제 유즙에서 EPO를 발현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형질 전환 복제 대지를 생산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형질 전환 복제 유산양 생산에도 이제 성공을 하였습니다. 동물의 장기를 이제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장기 이식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조화제약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돼지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된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의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수정란 초기 배에 사람의 유도 만능 줄기 세포를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대리모 돼지에 이제 이식을 하고 새끼 돼지의 몸에서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한 뭐 간이나 신장 등 고형 장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이 연구가 만약에 이제 성과를 맺는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주식수가 대략 2,200만 주 정도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약 21% 정도 됩니다. 재무 상태 역시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이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이제 그 얼마 전에 5월 14일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형성한 후에 이제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살짝 밀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윗꼬리를 채우면서 상승할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5,400원, 손절가는 이제 4,2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광명전기입니다.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송전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고 이 개성 그 송전 관련주 자체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북한 지역에 전력 공급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전력 공급 관련 설비 제조업체들과 관련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이제 도발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양쪽 모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역시도 이제 뭐 약한 도발로 압박은 계속하고 있지만 판 자체는 아예 깨지는 않으려는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뭐 역시 대화는 계속 하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끝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명전기는 1955년 이제 설립이 되었고 이제 뭐 수배 전반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임대 사업 등의 제조, 판매 용역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이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이 수배 전반 부문 중전기 산업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의 신규 투자 및 정부 주도의 SOC 사업 등과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이제 29%.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대략 3천만 주 정도 됩니다. 현재 영업이익과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제 2018년도 기준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재무 상태는 이제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주가 흐름은 이제 그때 이제 하노이에서 진행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이제 현재까지 나온 악재가 모두 반영된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간의 보유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북미 간의 대화 소통이 이제 재개가 되고 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나올 시에 이제 빠졌던 주가는 빠르게 이제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한하는 계획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시 어느 정도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2,600원 전후, 손절가는 2,12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오상자이엘입니다. 현재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토피와 탈모에 효과 있는 원료를 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이제 세력주인데요. 네. 세력주들이 지난번에 4월 10일 날도 보시면 상한가를 찍다가 막판에 밀려가지고 상한가를 유지 못했는데 네. 오늘도 지금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네. 한 19%까지 오르다가 지금 빠지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떤 뭡니까 자이엘 라이트 아토피하고 이제 탈모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제 재료를 부담하면서 오르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지금 보면 임상이 아직 시작도 안 됐고요. 다만 이제 어떤 FDA의 어떤 기능성 식품으로는 이제 인정이 됐지만 아직 임상이 시작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아직은 뭐 시작되는 종목 이렇게 오르는 거 봐서는 우리 4월 10일이나 오늘의 경우를 봐서는 일단은 세력들이 일단은 올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올렸는데 네. 지금 보면은 따라오는 세력들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또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임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음에도 주가 반영이 안 되는 종목이 만드는데 네. 어차피 저는 일회성 테마를 보시고서 일단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고점에 매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텍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 이 상한가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 증시에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테마주가 움직일 거고 이제 어제 이재명이 이제 1심 모두 이제 무죄로 판정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오전에 개인들이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 많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에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 성남 창조 경영 CEO 이제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된 케이스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 26% 그리고 재무 상태 역시 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모두 흑자로 양호한 흐름입니다. 오전 시작 자체가 이제 점상 이제 상한가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리고 현재 다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주가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엔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전에 최고점 12,600원 이제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현재 지지라인 자체가 이제 이 아래 꼬리를 달린 지점이 이제 1,400원을 이제 지지라인으로 보시고 이제 이탈했을 시에는 이제 뭐 비중을 뭐 절반이나 뭐 이제 전에 다 수익 청산을 일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피플 주식연구소 최동기 전무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5월 14일에 추천해주신 SH에너지화학,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추천해주셨는데 수익률이 16%가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일자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그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진 부분들은 있는데 금일자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차익 시간이 좀 크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원래 이 종목이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그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시총적인 부분들이나 그 금액적인 부분들이 다소 이제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등락폭이 좀 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추세는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좀 강하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S엔텍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산업 분야의 이제 공정 장비 개발 업체로서 특히 이제 진공 플라즈마 공정 기술과 양산 장비 제조 기술의 핵심력을 갖춘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1월 그 7,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등락폭을 보이면서 조정폭을 크게 가져갔고요. 올해 3월까지 이제 조정폭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저점 갱신한 종목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추세 전환이 되었다가 전일자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온 뒤에 작년에 이제 보유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시간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남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은 하락폭을 멈추고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LG전자와의 112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세 전환이 되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하락폭을 멈추기 위해서도 이제 일전에 자사주치들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주가 관리를 하며 주종폭을 막고 상승세로 돌리기 위해 관리를 한 모습들도 이제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좀 더 주목을 해보자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래핀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이전 플라즈마 부분에 강점을 보였던 이 SN텍이 그 그래핀 상용화를 위한 플라즈마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단순한 이러한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온 합성 기술까지 이제 보유를 하면서 고성능 그래핀을 활용한 확장을 시켰을 때 부분들과 비용 절감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오히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좀 보았을 때는 그래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2차 전지적인 부분들도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단기 이평선도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전일자 이제 강하게 매물을 소화해 나가면서 6,000원에서 6,200원대 매물대 안착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일자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하다가 차익 시간이 나와주면서 300선에서 다시 좀 살짝 받아 올려준 모습을 봤는데 지금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지 구간 위에 놓여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지지 구간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우상향 추세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흐름상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의 상승세 2078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9시 1분경에는 2081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약 10분 만에 10포인트 정도가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7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고 개인이 609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우선주는 2% 가깝게 그리고 셀트리온도 1% 넘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상승세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상승세인데요. 일단 LG화학이 2% 가깝게, 신한지주가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가 9위권 지켜내고 있지만 현대모비스 12위권까지 올라오고 11위권에는 LG생활건강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은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2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4선에서 출발했다가 27분경에는 2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강세 이어나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개인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1.4%, CJ ENM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19만 6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신라제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1%대 상승세, 포스코케미컬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HLB가 6위권까지 올라오고 메디톡스가 4%대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50만 원 선도 위태해 보이고요. 펄어비스 여전히 8위권, 스튜디오 드래곤 9위권에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제약도 2%대 강세 나옵니다. 55,300원 선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다시 한번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92.8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간밤에 달러화가 많이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달러 위안 환율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KCI, 영어로 KCI인 종목, 이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 상장한 지는 오래됐는데, 약간은 그 매매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갔고, 올해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빛을 보는 종목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KCI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만들 때 기초 원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여지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뭐 화장품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뭐 식물성, 뭐 저자극, 무독성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급형 프리미엄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추세가 바뀌고 있고요. 그런 거에 가장 영향을 잘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KCI다. 이렇게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서 한번 왜 그러면은 이 회사를 갖고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주주는 삼양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양사가 45.08%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로 여기에 쓰이는 화장품 기초 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아는 샴푸라든가 린스, 여기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폴리머와 이제 계면 활성제 이런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대부분 글로벌 넘버 수위에 들어있는 그런 회사에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뭐 잘 알고 계시는 로레알이라든가 P&G,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이런 글로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다수의 글로벌 화장품사를 어떤 고객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프리미엄 시장이 어떤 화장품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더 수혜를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회사는 좀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 때문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 KCI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역시 수출 비중이 80% 정도 되다 보니까 환율에 따른 어떤 외환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분기에 영업이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 좋았는데 95% 정도 증가를 했죠. 약 한 31억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됐고 32억을 실현했고 매출액도 한 27% 증가하면서 179억 이렇게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상승의 어떤 피로로 인해서 이제 이틀간을 급락을 하고 오는 소폭을 반등하지만 일단 추세를 앞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1,5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은 일단은 상승 추세를 앞으로 한 올해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1,500원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이것을 잘 보시면서 그 정도 가격에 오면은 일단 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상승을 계속 돌파를 못한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한번 판단하면서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매수가는 1,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은 더 안정화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제 환율도 이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후까지 해서 환율이 내려주게 되면 오히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무난한 장세,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장세를 좀 보이면서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중국의 보복 관세와 그리고 미국이 이제 또다시 추가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서 좀 극으로 치닫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재차 이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도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이제 회복사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이제 보복 관세 부과 예정일까지는 2, 3주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되었고 다음 달에 있을 이제 G20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미국 쪽에서는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를 보이게 되면서 당분간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만 없다면 시장 영향력은 굉장히 이제 소강 상태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도 한국은 제외되었고,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비준을 위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제 관련돼서 관세 철배 가능성을 좀 보인다라는 건 미국도 다른 나라에 관해서는 이제 관약 조절을 하겠다라는 의도이고,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대선 캠프 수단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쪽은 이제 주도주가 아직은 좀 부재하고요. 경기 상황 자체는 다른 시장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과는 디커플링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호재에서는 약한 반면에 하락과 악재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박스권 안에서도 디커플링 장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 불안정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1190원 부근이라는 점, 향후 이제 수출주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현재도 지금 경기 민감주나 이제 대형주 쪽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지만 향후에도 당분간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부분은 최근 관세 부과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영향력을 받기 이전의 지표이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상승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 지표가 나빠짐으로써 다시 금리 인하 분위기를 끌어내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대대적인 추가 관세 부과만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으로 돼서 이 부분들과 맞물려서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박스권을 하단을 만들어가는 장세로 보시면 되고요. 실적 우려주나 이제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관련주들이 어제부터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제 그래픽 관련주나 그다음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그리고 오늘 이제 5G 관련주들까지 통신 장비주들 테마주들 안에서도 지금 잘 가는 업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좀 동반돼서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국한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실적 관련 얘기를 조금 많이 하는 종목인데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이제 한국카본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의 이제 국내 조선업계 빅3죠. 이 빅3를 중심으로 LNG 운반선 발양 수주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수에 따른 가능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인슐레이션 판넬이나 아니면 글래스 페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제 경량화 부품이나 차량 경량화나 이런 집중해서 기술력을 커가고 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보이면서 추후에도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LNG 운반선 수주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LNG 물동량도 동반해서 증가를 했었고 2018년에 전년 대비죠. 2017년보다는 10% 이상 상승을 했고 2030년까지는 이제 2018년 대비해서 거의 1.5배 가량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경제 발전과 함께 최근에 이제 석탄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기 오염을 줄이는 활동을 추진하면서 이제 LNG 수입량이나 실제로 다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낮추는 부분들이었고요. 2017년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2016년이나 이쪽 대비해서는 충분히 40에서 50%가량 급증을 하는 모습들을 LNG 수입량에서 보였었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국내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포함이기 때문에 LNG 수요와 함께 LNG 운반선 발주량도 동시에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한국카본이 수혜를 받는 이유는 LNG 운반선 발주량 증가는 국내 이제 조선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들의 발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곳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조선사들만 66척, 그러니까 실제로는 76척 중에
전 세계적으로 발주량의 거의 80%, 90%가량의 수주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LNG 운반선이 이제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술들을 국내 조선 업체들이 과점을 하고 있고, 그 부분 중에서도 한국화보는 액체 상태를 저장 유지하는 유리섬유 복합 소재나 아니면 폴리우레탄을 적절히 배열한 특수 단열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선 3사의 매출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특수단열재 부분에서는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에 매출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매출액 중 LNG 탱크용 특수단열재 같은 경우는 비중이 63%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조선업체들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한국화본도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향후의 전망도 굉장히 밝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LNG 운반선 쪽에 이제 카타르 쪽에 60척,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15척 이상,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15척 이상의 발주를 예상하고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특수 잔열재 부분에서는 역시 무난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한 매출세가 발주량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도 시장 불안함에도 영업 흑자 소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가 거래량으로 이제 9,000원씩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9,000원을 한번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시장과 함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으나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다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다음 저항선인 11,000원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0,000원선을 보시고요. 매수 밴드는 오늘 이제 매수 쪽이 조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8,750원에서 8,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